키 작은 소년 이야기. 정철지연. 한 소년이 있었다. 키가 작았다. 남들과 나란히 서는 것을 싫어했다. 혼자 놀았다. 혼자 하늘을 보며 구름하고 이야기하며 놀았다. 밤에는 별하고 이야기하며 놀았다. 높은 곳을 자꾸 바라보면 키가 커질 거라 생각했다. 키는 커지지 않고 외로움만 커져갔다. 가족. 이런 키 커진다는 음식을 만들어 부지런히 식당 위에 올렸다. 키 커진다는 약이라면 다 샀다. 소년의 손을 잡고 키 키워준다는 병원문도 두드렸다. 소년의 키는 조금 자라는 듯 했지만 그것으로 끝이었다. 가족 일은 지갑이 비어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가족 이는 소년은 번쩍 들었다. 자신의 어깨 위에 올려놓았다. 집 밖에 나갈 때는 늘 그렇게 목마를 태웠다. 소년은 구름과도 가까워졌고 별과도 가까워졌다. 하지만 영원히 어깨 위에 앉아있을 수는 없었다. 가족이는 조금씩 나이가 들었고 갈수록 어깨도 좁아졌다. 가족 3은 돼지 저금통을 깼다. 소년에게 선물을 했다. 키 높이의 신발이었다. 소년은 한순간에 불쑥 커버렸다. 자신감이 생겼다. 남들과 나란히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신발 바닥은 조금씩 닳았다. 그리고 어느새 키를 감출 수 없을 만큼 닳아버렸다. 소년은 가족 4를 쳐다봤다. 마지막 남은 가족이었다. 하지만 가족 4는 소년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래서 소년보다 더 크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 밥을 피해 다녔고 소년 곁에서 늘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 하지만 그 마음도 소년에겐 위로가 되지 않았다. 소년은 가족의 무능이 싫었다.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랑이 오히려 그를 더 힘들게 한다고 생각했다. 집을 나갔다. 세상을 만났다. 가족만 바라보던 그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알았다. 세상엔 소년보다 키 작은 아이가 적지 않다는 것을. 문득 가족이 보고 싶어졌다. 집 나갈 때 호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어둔 가족 사진이 생각났다. 사진을 꺼냈다. 사진에 나란히 선 5. 그 중 가장 키가 큰 사람은 엄마도 아빠도 누나도 동생도 아닌 소년 자신이었다. 집을 향해 달렸다. 소년의 눈에선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치약과 칫솔의 차이. 치약 좀 빌려줘. 자, 여기 있어. 쉽게 들을 수 있는 대화입니다. 칫솔 좀 빌려줘. 자, 여기 있어. 쉽게 들을 수 없는 대화입니다. 가족이란 쉽게 들을 수 없는 대화를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헤어질 준비. 아들이 엄마의 등을 밀어줄 만큼 자라면 더 이상 여탕에 데려갈 수 없습니다. 아들의 손을 너무 꽉 쥐지 마세요. 손사람. 내가 현관 비밀번호를 잊어버려도 손은 더듬거리며 그 번호를 찾아갑니다. 신기하게도 손의 기억력이 뇌의 기억력을 이깁니다. 오래 기억에 남을 사랑을 하려면 손으로 사랑하세요. 잡다한 기억 죄다 껴안고 낑낑거리는 뇌는 쉬게 하고 손으로 사랑하세요. 그 사람의 볼을 만지고 그 사람의 손가락에 꽃반지를 끼워주고 그 사람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반찬을 입에 넣어주고 두 손을 동그랗게 모아 하트를 만들고 그 사람의 주머니 속에서 내 손과 그의 손이 만나고 그 오글거리는 느낌을 손에게 기억시키세요. 먼 훗날 내가 하는 사랑이 흔들릴 때 가슴에 하는 사랑마저 흔들려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어 보일 때 손을 쓰세요. 가만히 손을 뻗어 그 사람의 손을 잡으세요. 그 다음은 손 가는 대로 두세요. 처음 사랑하던 때의 그 오글거리는 느낌이 되살아난다면 사랑은 아직 완전히 죽은 게 아니랍니다. 33개의 선물. 한 번도 아내의 생일을 챙겨주지 못했습니다. 반성하는 마음으로 하루 휴가를 냈습니다. 하루 종일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선물을 샀습니다. 33번째 생일에 33개의 선물. 내가 생각해도 기특하고 기발한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값비싼 선물로 33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머리핀을 샀고 머리띠를 샀고 와인을 샀습니다. 책도 한 권 골랐고 예쁜 펜도 하나 골랐습니다. 꽃도 한 송이, 음악도 한 곡.
이렇게 32개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33번째 선물은 새로운 선물처럼 보이려고 깔끔하게 이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일 카드를 펼쳤습니다. 선물 33개의 의미를 꼼꼼히 적었습니다. 33번 사랑한다고 썼습니다. 지갑도 많이 얇아졌고 다리도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어떤 표정을 지을까 생각하면 피곤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행복이 밀려왔습니다. 아내의 행복을 핑계로 내가 더 행복해지고 말았습니다. 질량불변의 법칙. 가족 사진에 등장하는 가족의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 이어 둘째 셋째 아이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할 가족이 줄었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가족, 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그만큼 커진 것입니다. 엄마의 자리. 엄마는 늘 엄마 하고 부르면 들릴만한 거리에 서 있다. 자식이 사랑을 찾아 홀홀 날아가도 그 거리는 멀어지지 않는다. 엄마는 엄마다. 영원히 엄마다. 말이 안 되는 말. 어제는 강남에서 새로운 엄마를 사귀었고 오늘은 신촌에서 새로운 아들을 사귀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가족의 대체제는 없습니다. 가까워진다는 것. 산이 아름다워 보이는 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산에 올라 산을 다시 보면 아름답지 않은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예전엔 아름다웠던 사람이 더 이상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면 당신과 그 사람의 거리가 그만큼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가까워지면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뒤로 몇 걸음 물러나 그 사람을 다시 보십시오. 처음 그 사람을 만나 눈을 떼지 못했던 그만큼의 거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세요. 섬에게 배우는 사랑법. 섬은 외롭지 않습니다. 조용한 사랑을 하고 있어 외로워 보이는 것입니다. 파도가 철썩철썩 그의 몸을 때려도 갈매기가 끼룩끼룩 그의 마음을 흔들어도 섬은 수면 아래에서 건너편 섬의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사람도 한 점 섬입니다. 손이 둘씩이나 있는. 사랑의 속도.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이 함께 가는 길에는 과속 방지턱도 단속 카메라도 없습니다. 사랑한다면 질주하세요. 마음. 사람에게 몸을 뺀 나머지 몸보다 가벼워 자주 흔들리고 몸보다 약해 병치레도 잦다. 그러나 몸은 일생 동안 마음을 부러워한다. 몸이 할 수 있는 사랑은 마음이 할 수 있는 사랑의 1%도 안 되니까. 뱃살 빼는 법. 뱃살이 잡히면 키스를 하세요. 숨이 막힐 때까지 뜨거운 키스를 하세요. 키스를 하는 동안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으니까요. 미성년자가 뱃살이 잡히면 라면, 떡볶이, 순대 먹지 말고 나이를 먹으세요. 하루빨리 어른이 되어 뜨거운 키스를 하세요. 키스를 했는데도 뱃살이 잡히면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하며 살 수 있다면 뱃살 따위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단어를 꺼내요. 그 뒤에 사랑합니다 라고 붙여보세요. 말이 안 되는 단어가 있나요? 많이 있다고요? 강도, 쓰레기, 전쟁, 살인, 고리, 대검, 업자, 낙태, 분당, 고문, 암, 독재, 그리고 박 과장님 적지 않군요. 짧은 순간에 11씩이나 생각해내신 걸 보면 하지만 당신이 알고 있는 단어는 적게 잡아도 10만 개는 되겠지요. 10만에서 11을 뺀 나머지 99,989을 사랑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나에게 선물한 적 있니? 오른손이 주고 왼손이 받고 주는 나도 기쁘고 받는 나도 기쁘고 뭘 갖고 싶은지 묻지 않아도 되고 모든 사랑의 시작은 나를 사랑하는 것. 다음 내 생일 기대해도 되겠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숨쉬고 싶다면 나가 모이면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버려야 우리가 된다. 몸이 곡선인 이유.
잠시 책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왼손 등에서부터 왼팔, 어깨, 가슴, 허리, 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 뒤꿈치까지 긴 선을 끄떡 만지며 내려가 보세요. 천천히 내려가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날카로운 곳이 만져진다면 그곳에서 손을 멈추세요. 어땠나요? 당신의 오른손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발 뒤꿈치까지 내려가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몸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부드러운 곡선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아무리 껴안아도 찔리거나 아프거나 상처가 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접었지만 내가 접지 않은 종이학을 접었다. 날씬하게 잘 접었다. 그런데 누가 접은 거냐고 묻는다면 내가 접었다고 대답할 수 있을까? 내가 접은 것은 없다. 내가 접은 종이학도 나 혼자 접은 것이 아니다. 누군가 나무를 심었을 것이고 누군가 그 나무에 물을 주었을 것이고 누군가 그 나무를 베었을 것이고 누군가 그 나무로 종이를 만들었을 것이고 누군가 그 종이를 나에게 가져다 줬을 것이다. 또 누군가는 나에게 종이학 접는 법을 가르쳐 줬을 것이고 누군가는 나에게 종이학 접는 법을 가르쳐 준 사람을 소개해 줬을 것이고 누군가는 나에게 종이학 접는 법을 가르쳐 준 사람을 소개해 준 사람을 소개해 줬을 것이다. 1000번을 접는다 해도 나 혼자 접은 종이학은 없다. 내 손을 잠시 만난 종이학이 있을 뿐. 사람으로 산다는 것. 물은 0도에서 100도까지 물이다. 사람은 36도에서 37도까지만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으로 사는 것은 물로 사는 것보다 100배쯤 어렵다. 물처럼 차가워졌다 뜨거워졌다 체온의 변화가 심한 사람은 물처럼 담는 그릇에 따라 그때 모습이 달라지는 사람은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물로 사는 것이다. 언젠가는 수증기가 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면서 하는 공부. 호랑이에게 물려갈 때 우리 엄마가 기다린다고 애원하지 마세요. 호랑이는 눈빛 한번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말할 테니까요. 배고픈 우리 아이도 기다린단다. 내기인다 없이 절절한 얘기도 상대의 가슴을 흔들지 않으면 지나가는 바람소리에 불과합니다. 차라리 나는 불량식품입니다 라고 말을 하거나 크게 키우려면 어릴 때부터 자립심을 길러줘야 한다고 말을 하세요. 내 입이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상대의 귀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 들립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는 말은 호랑이 측에서 흘린 말입니다. 제목. 당신의 글 읽는 습관을 저는 잘 압니다. 제목 먼저 힐끗 보고 끌리면 그 글을 읽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지나쳐 버리시죠. 책을 고를 때도 제목에 끌려 다니시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제목이 커져 그런 글은 그냥 건너뛰셨죠. 이 글은 제목인지라 무슨 얘기일까 해서 여기까지 읽어 내려오고 있죠. 아니, 당신의 글 읽는 취향 가지고 간섭하거나 시비 걸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실린 걸 교과서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래왔던 것처럼 제목부터 살피고 읽고 싶은 글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사실 제목이 중요하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은 그렇게 읽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제목인 이름이나 사람의 부재인 하는 일과 사는 곳만 보고 그 사람의 내용은 대략 이렇겠지 하고 추측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제목과 부재는 그 사람의 껍질이니까요. 귤 껍질 한 입 씹어보고 귤 맛이 그칠다고 말하면 안 되니까요.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이유. 투박한 자물쇠로 굳게 닫힌 내 마음을 내가 열지 못하는 이유는 내 손에 열쇠가 없어서가 아니다. 내 손에 너무 많은 열쇠가 달린 열쇠 꾸러미가 들려있기 때문이다. 상대를 아름답게 설득하려면 상대를 아름답게 제압하려면 감탄사를 문장 맨 앞에 세워야 합니다. 오,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아, 솔직한 얘기 고맙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100번 옳아.
감탄, 감사, 칭찬은 상대를 무장해제시킵니다. 주먹 사용법. 주먹 너무 꽉 쥐지 마세요. 주먹 안에 약간의 공기를 담으세요. 조금은 헐렁하고 느슨한 주먹이 만들어졌다 싶으면 그때 주먹을 사용하세요. 주먹 속의 공기가 치망태를 막아주는 완충 작용은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기 한 방울 들어가지 않게 꽉 쥔 주먹에겐 완충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주먹은 상대의 뼈만 부러뜨리는 게 아니라 내 주먹까지 부러뜨리고 맙니다. 치명타를 입히려다 치명타를 입고 맙니다. 혀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혀는 입안에 들어있는 주먹입니다. 사과를 깎을 때 칼을 든 손의 손놀림도 중요하지만 사과를 든 손의 손놀림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사랑을 일으켜 오른손과 왼손이 조화롭게 움직이며 사과를 깎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한 손이라도 엇박자로 움직이면 칼에 손을 베어 사과에 피멍이 들고 맙니다. 피를 본 후에 사과하는 것은 사과에 대한 예의도 사랑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